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이사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유사수신, 코인업이라든지 모더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스캠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요즘에 제 이메일과 그리고 저희 DM으로 이 피해자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메시지와 그리고 이메일을 주셔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률사무소인 페네에 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가상화폐 사기 피해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여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게 됐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들 모시고 제가 한 5개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제가 그 유사수신회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으러 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뭔가를 만들어서 되게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상 이 코인이 어느 정도 법이 어디 테두리까지 돼 있는지 왜 계속 제가 하는 코인이랑 네네. 그들이 하는 코인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인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재화로서 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들 그리고 또 법조인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걸 뭐 가치로 봐야 할 것인가, 뭐 권리로 봐야 할 것인가, 뭐 재화로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기 피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사법부에서는 어떤 사기 피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직 입법의 불비, 입법의 공백이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법이 정확한 테두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 법상 네. 문제가 생기면 네. 사법부는 현행법의 기초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만 해요. 네. 근데 현행법에 지금은 좀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입법부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백하게 어떠어떠한 정의를 법적으로 내려서 어떠어떠한 처방을 그리고 처분을 혹은 뭐 재판을 이제 다른 뭐 사법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은 이제 입법부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 보면 이제 요번에 코인업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뭐 모두와 클라우드부터 해서 여러 이런 집단들이 유사수신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있을 건데 네네. 그 유사수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제 변호사님과 변호사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있는 법률이에요. 뭐 이거는 코인이 문제가 됨으로써 새롭게 생긴 법률이 아니라 기존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정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검색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뭐 코인업을 필두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인가나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를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니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니까 네,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변호사님이 이 팀에서 어떻게 보면 코인업을 지금 담당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으면 이제 변호사님과 변호사님이 이제 사례 하나하나씩만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왜냐면 저는 그냥 거기 갔었는데 여기에 내가 왜 투자해야 되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집단이구나, 약간 사이비 집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건들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좀 특이한 사건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좀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일단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상화폐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어설프게 아시는 거죠. 그거로 돈 엄청 많이 벌었다던데 이걸 어디서 들어보고서 이거 가상화폐 이거 사면 몇 배가 돼. 그래서 출자금은 적어도 보전이 되고 뭐 매달 몇 프로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처음에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의심하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처음에 몇 달은 그 이자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짠가 보다 하면서 돈을 이제 더 넣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러한 방식의 사기 피해가 이번 코인을 상대로 뭐 코인을 계기로 새롭게 생긴 유형의 사실 사기 피해는 아니에요. 기존에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코인이라는 매개체가 네. 기존에 뭐 돈이나 혹은 뭐 사채나 뭐 유가증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있어 왔던 어떻게 보면 흔한 사기 수법인데 이게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혹은 그걸 넘어서 투기의 목적으로 굉장히 어떤 가격의 등락이 높았잖아요. 마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악용한 거죠.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한 거예요. 코인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기존의 사기 기법을 병용하여 사기를 한번 크게 쳐보자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혹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가상화폐 존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라는 것이 자금이 이동하는 그 거래 내역이 저장이 돼야 가상화폐의 기능을 하는 건데 네, 맞죠. 블록체인. 사실은 그냥 거래소에 상장도 되기 어려운 어떤 프로그램을 이게 가상화폐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거를 판단 말이죠. 근데 사실 상장이 될 수가 없었던 코인이고 증서 하나로 팔고 있는 거죠. 실체는 없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이게 코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민사랑 형사가 있는데 유사수신의 범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네.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의 금액에 대해서 네.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받은 금액을 보전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 형법에도 반하게 되는 행위가 되면 네.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이 보니까 위치가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있거나 아니면 약간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본사거나 이 둘만 벌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둘 버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내가 돈 준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됐고 저도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받은 사람도 공동 정범이 돼서 그 대표랑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진짜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알면서 가담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방조범으로라도 같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고소를 하는 게 좀 맞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런 어떤 조합을 만들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좀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안정을 주는 그런 컨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한 명이 하면 민사지만 몇 명이 이상 이 사람을 고소를 해야지 뭐 형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사실 죄가 된다면 한 사람만 고소를 해도 죄는 어차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한 사람만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고 처벌의 경도가 한 사람만 되면 뭐 1억이 피해 금액이라고 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합쳐졌을 때는 특경법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가중처벌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적용이 되면 뭐 대부분 3년 이상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이 목적이라면 같이 넣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합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혼자 넣어서 일단 이 사람 입장에서 얘만 무마시키면 나는 어떻게 살겠구나 싶게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시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저희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 서울도 많지만 지방이 꽤 많다, 이런 일들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일 네네. 많다라고 지금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소시민으로서 평생 열심히 일군 돈 그리고 모은 재산을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자산을 불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이 되셔가지고 그걸 다 이제 사기 피해로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쁘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빠요. 그렇지만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양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라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할수록 더 큰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보전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저나 혹은 뭐 다른 변호사들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변호사님을 만나서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코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많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메시지랑 DM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 만들어 봤고요. 손이사 채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성원에 입어서 저는 더 열심히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손이사였습니다.